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진실을 알면 정의롭게 행동하실 수 있나요? 정의를 찾고 마을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깊은 산골, 소나무가 울창한 설매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산인 김진사가 산 출입을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선산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땔감을 어찌합니까? 지난해 추수가 좋지 않아 선산세 낼 돈이 없습니다. 박서방은 허리가 굽은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려면 땔감이 있어야지. 김진사 댁에 가서 사정을 해보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김진사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머슴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박서방이옵니다. 진사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김진사의 아들 김철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림없는 소리. 우리 집안의 규칙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세금을 못 내겠으면 산에 올라가지 마라. 김철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최 씨 부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막을 운영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노인 정노인이 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다네. 정확히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김진사의 증조부가 갑자기 문서를 들고 와서는 산이 자기네 것이라고 선언했지.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내밀자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맞서 싸워 김진사 집안은 관아의 아전들과 친분이 두터웠네. 한 번은 마을의 젊은이 셋이 몰래 산에 올라 나무를 베다가 들켰는데 김진사가 도둑질이라며 고발했지. 그들은 관아에 끌려가 곤장 50대를 맞고 석 달간 옥살이를 했다네. 그중 한 명은 옥에서 병을 얻어 결국 죽었다는군. 사실 김진사 댁의 횡포는 선산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 70%가 김진사의 소유였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소작농이었습니다. 올해 벼가 작다. 소작료를 60%로 올린다. 나리, 그럼 저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매몰찬 대답에 농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했다가는 내년에 땅을 빼앗길 테니까요. 이런 식이면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서방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 김진사는 30리 밖 관아의 사또와도 친분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같은 상놈들이 어찌 맞서겠나. 바로 그날 운명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주막의 한 선비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푸른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주모, 방 하나 빌릴 수 있겠소? 그가 겨우 말을 끝내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나, 마을의 의원을 불러야겠어. 다행히 마을의 늙은 의원 조 씨가 와서 맥을 짚어보니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오랜 여행에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소.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요. 최 씨 부인은 선비를 주막의 가장 깨끗한 방으로 옮기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선비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솔매 마을이라고 합니다. 선배님께서 주막에 들어오시자마자 쓰러지셨지요. 아, 그랬군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선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경준이라 합니다. 이경주는
전라도 출신의 가난한 양반 집안 자제였습니다. 학문은 뛰어났지만 집안이 가난해 29이 되어서야 첫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했고 3년을 준비해 마침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으나 며칠을 굶으며 걷다가 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경주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과거 시험일까지는 넉넉하게 넘게 남아 있었고 주막주인 최 씨 부인은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그에게 쉬어가라고 권했습니다. 선비님, 이 마을에 묵으시면서 우리 큰아들에게 글이나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경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에서 지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선산세를 못 내면 어쩌나. 김진사가 또 소장료를 올린다던데. 우리 자식들은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경주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은 원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마을 뒷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음 날 이경주는 최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마을의 뒷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200년 전부터 시작된 선산세, 관아의 문서, 마을 사람들의 항의와 좌절까지 이경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조선 왕조의 법에서는 공동 살림을 개인이 함부로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혹시 그날부터 이경준은 마을을 자세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어귀에 오래된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경준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덩굴에 뒤덮인 오래된 석비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덩굴을 걷어냈습니다. 석비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지와 이끼를 닦아내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이 산은 마을 공동의 재산이니 누구도 사사로이 차지할 수 없다. 선조 14년 관철사 윤두수의 명으로 이를 세우니 이경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선조 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었습니다. 주모, 혹시 이 석비에 대해 아십니까? 저녁에 주막으로 돌아온 이경준이 물었습니다. 석비요. 아, 마을 어귀의 그 낡은 비석 말씀이시군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요. 워낙 오래되어서 무슨 글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석비에는 뒷산이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김진사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경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석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진사가 주장하는 관아의 문서와 대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문서를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이경준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신가? 김진사 댁 대문을 지키는 머슴이 물었습니다. 이경준이라는 선비입니다. 진사 어른께 학문적인 질문이 있어 찾아뵙고자 합니다. 김진사는 평소 학문을 좋아하고 선비들과 교류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경준을 맞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경준의 해박한 지식에 김진사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 시험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했소. 그럼 우리 집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소? 주막보다는 조용한 서재가 공부하기 좋을 것이요. 이경준은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갑소. 이 시골에서 학문을 논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경준은 김진사 댁에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 집안 대대로 모은 것이요. 족보도 있고 선조들의 문집도 있어. 대단하십니다. 혹시 고문서나 옛 기록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럼 읽고 말고 저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어.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문서들이지. 이경준의 기회는 사흘 후에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관아에 볼 일이 있어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선비, 혼자 계셔도 불편하지 않겠소? 서재의 책은 마음대로 보셔도 좋소. 감사합니다. 편히 다녀오십시오. 김진사가 떠나자마자 이경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장롱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족보, 토지 문서, 편지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경준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경준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선조 14년의 관찰사 명령서 원본이었습니다. 솔매 마을 뒷산은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한다. 그 어떤 개인도 이를 사유할 수 없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유롭게 땔감을 채취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경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0년간 이어진 거짓말, 그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고통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촛불을 켜고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문서에 사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가 돌아왔습니다. 선비, 잘 지냈소? 예, 덕분에 편히 있었습니다. 책들을 읽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경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경준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습니까? 주모,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석비의 내용, 김진사 댁에서 발견한 문서들, 200년간의 거짓말.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모두 억울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김진사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준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선비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안전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모, 이 마을의 최고 어른은 누구십니까? 정노인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을 몇 분 더 모셨으면 합니다. 이경준은 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정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으셨소? 어르신, 제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마을의 뒷산은 원래 공동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경준은 석비의 탁본과 베겨온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이게 정말이란 말이오. 예, 200년간 이 마을은 속아온 것입니다. 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모두 억울한 것이었다니. 이경준은 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경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원로들을 모아 과거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정노인은 증조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각자 선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증언했습니다. 이경준은 이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준은 마을을 지나가던 보부상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 나리께서
이번 달 말에 민심을 살피러 각 마을을 순시하신다고 합니다. 이 고을도 지나가실 거라고 하더군요. 이경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일을 더 빠르게 해결할 기회였습니다. 언제쯤 이곳을 지나가십니까? 열흘 후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준은 즉시 관하로 가서 관찰사의 순시 일정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마을의 역사, 석비의 내용, 김진사 댁에서 발견한 문서들, 원로들의 증언 등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열흘 후 관찰사 나리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때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잘못되면 우리 모두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김진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경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석비, 문서, 증언 이 모든 것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 나리는 청렴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를 믿어야 합니다. 박서방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믿습니다.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 변화를 김진사도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 마을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철수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주막에 묵고 있는 그 선비가 수상합니다. 그자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선비. 아, 그 이경준이란 자 말이냐. 예, 그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그자를 내쫓아라. 하지만 이경준은 이미 주막을 떠나 마을 사람들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머슴들이 주막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선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셨습니다. 김진사는 불안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에게 미리 손을 썼습니다. 드디어 관찰사가 이 고을을 순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경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잘 될까요? 믿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멀리서 관찰사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경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0년간의 거짓말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관찰사 나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옵니다. 행렬이 멈췄습니다. 관찰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경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이경준이라 하옵니다. 이 마을에서 200년간 이어져 온 불의를 바로잡고자 나리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준비한 문서들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경준은 차분히 석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0년 전 관찰사의 명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은밀히 베껴온 원본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공식 문서입니다. 뒷산은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비의 탁본, 김진사 댁에서 발견한 문서의 사본, 그리고 정로인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까지 관찰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김진사, 이것이 사실이요. 김진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관찰사는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김진사 집안은 200년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즉시 산을 마을에 반환하고 그동안 거둔 부당한 세금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놓도록 하라. 또한 관아의 아전 중 이 일에 관여한 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경준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비님? 산은 공동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무를 마구 베면 산이 황폐해집니다. 베는 만큼 심고 아끼며 사용해야 합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진사 집안을 용서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찌 그래야 합니까? 이경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 부당한 권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에서 완성됩니다. 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옳소. 우리가 복수에 눈이 멀면 우리도 김진사와 다를 바 없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썰매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산을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은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진사 집안도 변화했습니다. 김철수는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농사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격 씨는 가뭄에 강합니다. 함께 심어보시지요. 박서방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함께 해봅시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이경준을 위한 송별 잔치를 열었습니다. 병이 다 나은 이경준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했습니다. 선비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막 주인 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뇨.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정노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소? 지혜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사십시오. 지혜 없는 정에는 폭력이 되기 쉽고 정의 없는 지혜는 간교함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쏠매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장이 섰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뒷산은 전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나무를 아껴 쓰고 베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산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울창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마을의 산림 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저 소나무는 언제 심은 거예요? 저건 내가 태어난 해에 심은 거란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산을 관리하는 산림계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일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었고 중요한 결정은 투표로 정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동쪽 산기슭에 소나무 100그루를 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지만 서쪽 계곡의 버드나무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동쪽은 이번 달에, 서쪽은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썰매마을 약속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아껴 쓴다. 둘째, 베어낸 나무만큼 반드시 심는다. 셋째, 산에서 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눈다. 넷째,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는다. 다섯째, 모든 결정은 함께 의논하여 정한다. 김진사는 판결 이후 크게 낙담했습니다. 한때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철수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철수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농사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의 아버지가 위독했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30리 밖 읍내까지 가야 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철수가 자원했습니다. 그는 밤새 말을 달려 약을 구해왔습니다. 박서방의 아버지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고맙네. 박서방이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는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산림계의 임원이 되어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노년의 일은 김진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쏠매 마을의 소식은 이웃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의 젊은이들이 쏠매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최대한 찾으십시오. 옛 문서, 석비, 어르신들의 증언,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하였습니다. 쏠매 마을은 다른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경주는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왕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는 처음에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지방 현감으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가 부임한 첫 고을에서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현감날이 부자 양반이 우리 땅을 빼앗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경주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오래된 경계석을 찾고 증인들을 만나고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백성의 것이 맞습니다. 부자 양반은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청렴한 관리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가을, 이경주는 휴가를 얻어 쏠매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길, 새로 지은 집들, 풍성한 곡식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난 이경준이라 한다. 너는 누구냐? 저는 박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선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마을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경준 선비님이 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박서방, 최씨 부인, 정노인.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님, 아니, 현감날이 날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벗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막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노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은 선비님 덕분에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되 지혜롭게 하라고. 이기고 난 후에도 관대하라고 하셨죠. 최씨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김진사 집안을 용서했고 이제 그들도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경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제 아버지와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경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마을 분들에게 용서받으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경준을 마을 어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와 정의의 마을 쏠매. 이곳은 이경준 선비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용기로 정의를 되찾은 곳이다. 우리는 다음을 기억한다. 정의를 추구하되 지혜롭게 하라 승리하되 겸손하라 용서하고 화해하라 자유를 얻었으되 책임을 지라. 선조 14년의 진실을 되찾은 지 10년, 이 가르침을 영원히 후손에게 전한다. 이경준은 비석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감날이 저희에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경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불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뿌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분노와의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분노는 정의를 향한 열정이지만 지혜 없는 분노는 폭력이 됩니다. 둘째, 싸우드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목적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이기고 난 후를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적을 어떻게 친구로 만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한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경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기억하되 그것이 미래를 가로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한 달 후 이경준은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고을에서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경준은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경준은 마을을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푸른 산,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마을.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세상이다. 이런 마을이 조선 팔도에 가득하다면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는 말고삐를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노력하리라. 한 마을, 한 마을씩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이경준은 마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영 빛에 물든 쏠매 마을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지 않나요? 정의를 위해 싸우되 지혜롭게, 승리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